그 좋은 소식부터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고려대학교 그 평생교육원에 그 강좌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우리 바다 공부 모임에서 나온 책 그 1권, 2권을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늘 여기 김석구 또 평택항만 청장님도 여기 나오셨고 하시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줘 가지고요. 한 20명을 넘어서서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3월 7일부터 이제 그 개설이 됩니다. 뭐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또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좀 많이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정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특히 우리 권호인 대표님이 많이 쓰셨습니다. 예, 그리고 SM 그룹에서도 막 4명인가 보내줬고, 아이고 상당히 많은 그 이제 그 수강생을 해운 업계에서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오늘 저 강의는 우리가 정초영 그 군산대학 교수께서 수산계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산계 쪽의 선원들 양성이 참 어려운데 지금 수산계 쪽에서는 이제 어떤 그 과목을 좀 강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듣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강에는 우리 박영선 전 그 해양안전심판원의 뭐 지방 원장도 하시고 그 이제 IMO의 그러니까 런던의 그 주영 대사관의 해무관 하신 분이신데 그 국제 조약 그 관련해서 특히 뭐 IMO 바다 관련 조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다. 정필수 박사님. 박사님 요즘 잠깐 제가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예. 여보세요? 예, 박사님. 예. 망이 계신데, 여기 계시네요. 마이크, 저 비디오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가 예. 따라가지고. 지난번에도 그게 작동이 잘 안 됐었는데. 예. 됐죠? 박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그 전과 또 동일하게 또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훌륭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에 그 참가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2주가 금방 지나고 다가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항상 이게 준비를 했다가 했었는데 조금 게을러져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공부한 그 경과가 굉장히 그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데, 그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루는 그 주제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지고 또 폭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바다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해야 할 주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주실 그 이야기 두 분은 정초영 교수님, 군산대학교 수산계학교의 교과과정 이야기인데, 역시 그 수산 분야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지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 수산업계에서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박영선 박사가 그 해양 안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박영선 박사는 예전에 저랑 같이 근무도 했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학구적이신 분이시고 또 진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인력 조달 그리고 해양 안전 문제에 대해서까지 깊이 있게 토론을 하게 되면서 바다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고 또 공부해야 할 분야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 이 공부는 시간이 더 지나더라도 계속 되어야 할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장님 지치지 않고 계속 이 공부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성철 부장판사님 정년퇴직하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 좀 듣기를 원했는데 그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뭐 말씀하신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우리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또 저 해운계 또 오래 또 종사하신 분이고 현재 큰 직책을 맡고 계시고 우리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현재 하고 계셔서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경기 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지난 12월 중순에 그 중년 도의사님으로부터 임명받아가지고 지금 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 바다 모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들어오고 이번에 2번째입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있는 항만공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 모임에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션폴리텍 그 좀 세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우리가 재작년에도 오션폴리텍 있던 학생들 한 15명 이제 고정 멤버로 들어왔었는데 지난번에 그 초대를 이렇게 뭐 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그 아주 유수의 대학을 다 졸업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다를 찾아오신 세 분인데 우리 조현준 우리 회원부터 좀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준, 이상호, 유호암 이렇게 세 분이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어폴 31기 항해과를 다니고 있는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션폴리텍 과정에 등록하기 전에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주로 재무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GS 칼텍스 재무회계팀에서도 잠깐 일을 했고 관련 자격증도 몇 개 취득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대한 꿈이 있었고 또 아버지도 선박 설계 일을 하시고 이제 제도 이제 군대를 해군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도 충분히 제가 제 역량과 그리고 이 업계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 이상호 회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션폴리텍 31기 이상호입니다. 저는 한국외대 경영학과 졸업하였고, 주로 회계와 재무 분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학부 시절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교 시절에 항해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진로를 해양대로 잡지 못하고 외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지만 조금 늦은 나이지만 항해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션폴리텍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고, 네, 지금 이 바다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견문도 많이 넓히고 교수님들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 보내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유호암 회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이번 달 17일부로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위를 취득하고 오션폴리텍 과정에 입교해서 열심히 항해과 관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학위를 가졌지만 다른 의미로도 국가의 경제인 무역을 책임지는 해기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전에 들었고, 그런 멋진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 오션폴리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신동욱 교수님, 우리 학생들 이렇게 초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네, 저도 열심히 참여해서 이 여러 그 선배님들 말씀 많이 듣고 강의 잘 배우고요.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하루하루 그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정초영 교수님으로부터 이 수산계 학교의 뭐 교과 과정 등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정초영 교수는 제 목포향대학교 제자입니다. 예, 이제 공유가 잘 되고 있는가요? 예, 됐습니다. 예, 일단은 그 원래 제목은 수산계 학교의 교과 과정이었는데요. 교과 과정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뭐 해운 조선 뭐 해양 문화 다양한 분들이 모셔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잠깐 다루고요. 일단은 지금 수산계 학교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로 좀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기전승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을 썼는데, 수산계 학교는 우리 배 타는 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양식하는 것도 있고, 물고기 치료하는 것도 있고, 해양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오늘도 오션폴리텍 우리 학생들도 와 계시지만, 우리 배를 타는 그리고 우리 국가의 무역에 책임을 지는 저희 수산계 학교는 국가의 이제 먹거리를 책임지는, 요즘에 이제 식량 안보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산계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해기 전승과 관련된 거는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이 사항을 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제가 뭐 선원 전문가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영우 교수님께서 이제 상선 해기사 관련된 이제 해기사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파악하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도 이제 목포향대학교 출신으로서 상선을 탔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회사의 입장에서 있다가 이제 수산계 대학에 왔는데 있어 보니 이제 해기 전승 관련돼서는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 게 됐고, 대신 제가 또 그렇다고 원양업계를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뭐 원양업계를 대신한다거나 뭐 수산계 전체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아니까요. 그냥 정초영이라는 한 교수가 개인적으로 어선 해기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약간 좀 정리했다. 실무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했다로 좀 수주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에서 제가 좀 강의 좀 안 하려고 했던 거는, 대부분의 이제 강의를 하신 분들은 정말 책을 다 쓰시고, 책을 쓴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한 3권 정도 해양경찰 관련된 뭐 이제 그 교과서를 쓰긴 했지만, 정말 책을 쓰는 거는 저는 애를 안 낳았지만 애를 낳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좀 꺼려 했었는데, 제가 항상 우리 항해사 출신답게 이렇게 그냥 부딪혀보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설이 길었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그 나태주 시인, 그 유명한 시인데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정초영이라고 합니다. 남들한테는 정말로 초심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은 정초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군산대학교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께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가 뭐예요 물어보면 다들 조선해양과로 많이 생각하십니다. 배 만드는 과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존에 있던 어업학과하고 기관과 우리가 배를 이제 우리 정비하고 우리 기계를 이제 만지는 기관과하고 합쳐놓은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 해양수산관리전공은 옛날로 보면 어업학과 우리 어선을 타는 항해사를 키우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좀 남들보다 좀 깊게 연구한 분야는 이제 해상교통 쪽입니다. 이제 해상교통 쪽에서 특히 VTS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Vessel Traffic Services 해가지고 우리 선박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라고 하는 그 교통관제에 대해서 조금 남보다 좀 더 공부한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선언 문제를 얘기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선언 문제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다. 그걸 좀 참조해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자격증 뭐 이렇게 있고요. 저는 2003년에 목포해대를 졸업해서 현대상선 항해사로서 컨테이너선 한 뭐 6개월, LNG선 2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자동차 강판 19간에 이제 벌크선 6개월 타고 딱 우리말로 군 특례만 마치고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해양경찰 공무원에 입직을 했고요. 입직하는 중에 큰 사건을 2개 만났는데 그 허베이 스피리트 사건, 그때 이제 기름 닦으러 갔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을 정말 몸소 체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도 VTS라는 데서 지금 진도 연안 VTS죠. 거기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다행히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때 2014년 4월 16일 그때는 제가 그 여수인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잠깐 이제 우리가 인사발령이 나서 거기 있었는데 실은 2013년까지 진도 VTS 관제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긴 하나 하여튼 그 계속 공부를 하는 와중에 군산대학교가 자리가 생겼고 항해 관련된 저희를 뽑는다 해서 그쪽에 좀 입직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목포해양대학교 다니던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상선에서 해양들에서 배를 타고 LNG선 타고 수에즈 지금 여기가 지금 수에즈 운하거든요. 정말 끝까지 뭐 모래밖에 안 보이는데 LNG선 타고 예전에는 수에즈 운하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 카타르나 오만만 갔었는데 그때 한번 차터를 한번 뛰어본 적이 있어서 스페인까지 갔던 적이 있어서 했고 요거는 배 타고 온 와중에 휴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휴가 기간에 이제 해양경찰을 뽑는 체력장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기 저하고 이때 2년 후배하고 같이 뛰었는데 둘 다 해결이 됐습니다. 보면 이제 꿈을 향해 항상 가까이 하면 되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해양경찰일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경비함정용을 함정도 탔다가 그다음에 이제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이제 해양경찰들을 기른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17년에 이제 해리모라는 이제 트롤러 어선을 진짜 실습선을 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포해대 한국해대 실습선은 어떻게 보면 여객선이랑 마찬가지 항해 실습밖에 못하는데 근데 이제 군산대 원이니까 실습선이 진짜 항해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물고기도 잡고 하는 그런 실습선이더라고요. 2017년에는 원양원에서 직접 원양 항해를 직접 따라보기도 했는데 최근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 사진 한번 보시죠. 요 사진에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우리 김인영 교수님의 2005년대 모습입니다.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아주 젊어 지금도 김인영 교수님 멋지지만 이게 여러분 싸이월드에서 퍼온 겁니다. 저도 싸이월드 한 지금 10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싸이월드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캡처했는데 지금 이 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영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군산해양경찰서 홍보기장을 하고 있는데 정영무라는 친구의 그 결혼식 얘가 2005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례 하시려고 김인영 교수님 오셨었거든요. 그때 모습이고 오늘도 통화했는데 이제 저희 해경과 1기여서 그런지 해양경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이라는 친구는 해양경찰에서 지금 상황실에서 일하고 있고 최정식이라는 친구는 지금 목포해대 해양경찰학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밑에서 지금 벌써 교수가 2명이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만승 우리 감독은 저번 주인가요? 우리 LNG 벙커링 관련해서 설명했던 우리 친구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선영의 친구는 이제 계속 이제 목포 쪽에서 근무하다 올해 이제 해양경찰청 본청으로 좀 입직했고요. 이게 저는 군산대로 갔는데 저도 얼굴이 좀 많이 옛날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성진이라는 친구는 그 현대상선에 있다가 이제 현대오일뱅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해운회사에서 갑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제 화물을 나눠주는 화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 교수님하고는 김영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고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자기는 이제 목포의대 99학번이다. 원래 한국회대 출신이지만 99년에 같이 오셨고 제가 또 99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해 주셔서 항상 저는 우리 동기인 김연 교수가 제 동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어서 너무나 든든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수업할 때 처음부터 바로 본론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수상계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이제 선박과 선원 현황, 그다음에 수상계 대학교의 현황, 그다음에 현재 어떤 헬기 전선과 관련된 문제점, 헬기 전선을 위한 과제, 그다음에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이 이렇습니다. 저도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 99.8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속이 꽉 찬 남자 아닙니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제 우리 해양수산이 국민의 경제의 기여도가 있는데 해운 화물 운송량이 국가 전체 99.8%, 어떤 분은 또 99.7%라고도 합니다. 뭐 어쨌든 99% 이상이라는 거는 국가의 무역에 있어서의 대부분, 그러면 거의 담당을 우리 배가 한다, 우리 선박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여기는 이제 45%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물고기, 우리 어업에서 물고기를 채취하는데 우리 연근의 어업이 45%, 그 다음에 이제 원양업이 45%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식량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이제 원양어선 항해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69.9kg이에요. 이것도 아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2019년 자료인데 69.9kg이 어떤 의미냐면 1인당 수산물 연간 섭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으로 하니까 한 120근 정도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먹는 건데요. 이게 69.9kg, 1인당 수산물 연간 섭취량은 대한민국이 단연 1등입니다. 저는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제 남미라든가 이렇게 수산물이 발달된 데가 그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요즘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고기 먹으러 가자는 사람보다는 회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속이 40대 이상이 되니까 고기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함이 있는데 회 먹으면 좀 속이 편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산에도 되게 많이 발달돼 있고 수산물이 아주 친숙화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통계가 있겠지만 엊그저께 통계 자료였죠. 죄송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통계 자료인데 2024일에 이제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입니다. 올해 거고요. 그러니까 2022년 국내 어업 생산량하고 이제 생산 금액인데 약간 좀 다들 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연근의 어업하고 원양어업이 좀 모두 다 감소한 추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름값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또 수산물 어업에 관련해서는 되게 수온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전에 연근의 어업이 100만 톤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했는데요. 지금 100만 톤이 아니고 지금 88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지금 되게 급감하고 있음을 통계로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원양도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전쟁에서는 지금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곡물 생산량만 봤을 때 농어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는 게 2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밀이라든가 쌀 이런 것도 전량 이제 80%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전쟁 상황에서 보면 정말 식량도 이제 정말 안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그만큼 우리 거꾸로 보면 해양 측면에서는 수산 분야 또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급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온의 문제라든가 기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선원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이 이제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이제 선원의 문제도 이렇게 생산량이 감소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배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밑에 배들은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컨테이너선, LNG선 제가 이게 2배를 탔었었고요. 그리고 참치 선망선, 트롤선이 있는데 이제 원양 어선들은 이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좀 정해집니다.
이제 해운에서 따지는 우리 상선들은 어떤 화물을 실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 종류가 정해지는데, 선망선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려서 잡는 걸 이제 선망선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 참치 잡는 배들이 이렇게 참치 선망선으로 잡습니다. 트롤어선은 여러분 트롤이라고 전개판이라는 걸 따서 쭉 끌어서 예인과 같이 인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끌어서 잡는 걸 이렇게 트롤어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배우는 게 이제 저희 우리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배에 관련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수상계 대학이 6개가 있고 수상계 고등학교가 7개.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더 많습니다. 훨씬. 그리고 곳곳에 있고요. 근데 해양계 대학은 이제 2군데,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대 이제 전남과 이제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수산계 대학이 아닌 비학위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우리를 키워내는 오션폴리텍 과정이 연수원에 이렇게 있고, 각각의 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일단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거 보니까 일단 교육기관 대비해서 우리는 배들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예전에는 우리 해양수산연수원도 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그 일본에 비해서는 교육기관 대비 착수가 좀 적은 건 사실인데 대신 저희가 이제 큰 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일본은 수상계 고등학교 54개 이제 실습선이 있는데 보통 이제 1000톤 미만급의 작은 배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목포에대 한국해대 보면 보통 이제 거의 10,000톤이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 실선은 이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어선 실선도 보통 3,000톤, 실제로는 동원산업에서 제일 큰 것도 참치선망선 2,000톤급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톤, 1,800톤이 지금 주종인데 저희 실선은 지금 3,000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선은 참 잘 돼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좀 뭐 척수는 좀 적을 수는 있어도 실선 자체가 작진 않고 실선에 이게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우리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올해가 04년생이 들어오는데 일단 지금 40만 명대입니다. 제가 79년생이니까 저는 이제 60만 명대 이제 사람이었고요. 지금 이제 40만 명대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코로나든가 이거 해서 2017년에 일단 2017년에는 40만 명대가 무너집니다. 2017년에.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를 겪어서 이제 30만 명대도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45만 명 수준으로 이제 대학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2020년에는 25만 명이니까 20만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20만 명이 없어지면 저희 군산대가 1,700명의 이제 입학 자원이거든요. 우리 대학 같은 게 뭐 엄청 없어져야 되는 거죠. 거의 한 100개 정도 지금 그 대학이 200개가 있다는데 한 100개 정도는 없어져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해기사 관련된 과도 괜찮으냐? 그렇지 않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또 확인해 보면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명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군산대는 그것을 오롯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심각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2024년이 가장 많이 어려워지고 그다음부터 뭐 황금 돼지띠 마이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약간 10년은 버티는 과정이 좀 있는데 어쨌든 2024년 내년이 가장 큰 대학의 위기의 순간에 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최근 수상계 대학의 어업계열, 어선을 타는 항해사를 키우는 어선을 타는 기관사를 키우는 경우는 승선 근무 기피 현상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뒤에 이제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와서 10%밖에 배를 타지 않습니다. 해양대는 거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선을 타면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서 군대도 필요해주고 여러 가지 돈도 솔직히 말해서 상선보다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선 근무 기피 현상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이거는 우리 해운업이라든가 원양업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애를 안 낳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지금 절감,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이제 2020년이 넘어가면 20만 명대로 줄었기 때문에 어업계열에 지원한 학생 자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이제 현재 좀 문제인 겁니다. 그다음에 어업계열에서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떻게든 그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보통 이제 해양경찰학을 도입해서요. 옛날에 어업학과 해양생산학과라고 했던 학과들이 다 이제 해양경찰학과로 이렇게 탈바꿈합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쪽 해양경찰학과로 돼 있는 과들은 배를 전혀 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쪽은 이제 어업학과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상계 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그다음에 회기 전승 측면에서 그래도 이제 원양어선 타는 학생들이라든가 학생뿐만 아니라 원양어선 타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야 돼요. 왜?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때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한 건 대안을 제시한 게 제가 뒤에도 말씀했지 제가 챗 GPT를 돌려봤어요. 제가 먼저 이걸 쓰고 나서 나중에 한번 에필로그 써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챗 GPT하고 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대안 제시한 거 아닌 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느꼈던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좀 나눈 시간에서 그냥 우리 이거 현재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 그다음에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해양수산과 관련된 어떤 정책과에 관련된 조언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때는 정말 수상계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지상 과제로 좀 삼아야 될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것만 좀 공유만 돼도 저는 오늘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원 현황은 아시다시피 일단 선박부터 보면요. 지금 한 10,000척 정도가 이제 선박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자료인데 그중에서 어선이 67%를 차지하고 비어선이 이제 32%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는 어선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건 또 3톤 미만의 소형 선박이 뭐 6,000톤 차지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3톤 미만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요즘 소형 선박 조종사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16년에 16,000척이었던 게 지금 22,000척으로 늘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산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소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트레일러죠. 이제 우리 요트 같은 거, 보트 같은 트레일러가 주말마다 돌아다녀요. 이 정도로 요즘에 해양 레저 인구 그 선박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 해양 사고는 늘고 있고 인명 피해도 계속 늘고 있으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정한 박사님이 하신 건데 요 자료는 그 우리 해양수산 통계에 있는 자료입니다. 보면은 일단은 우리 선원 수첩은 뭐 비슷하다고 보고요. 여기 해기면허 선원 소지자 보면 알겠지만 2020년에 8만 명이었는데 2019년 보면 15만 명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해기면허 소지를 엄청 늘었네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 통계를 보면 뭐 상급이라든가 5급 해기사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실은 소형선박 조종사들이 엄청 늘어납니다. 소형선박 조종사도 해기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낚시어선 선장을 하려고 하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한 배를 타려는 이제 어떤 그런 의식들이 연안에서 이제 활동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형선박 조종사에 이제 그게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해기사는 14만 7천인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원양이라든가 그 원양 상사와 원양 어선의 경우에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취업 인수도 그에 따라서 해기사가 늘면 취업 인수도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업 인수는 2000년대는 5만 명이었던 우리 해기사들이 지금은 3만 4천 명으로 아주 급감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째 해기사는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이제 아직 배를 실제적으로 타는 사람, 원양업계라든가 그런 사람은 적다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수상계 대학의 학생이 취업하는 우리가 상급 어선 해기사가 나오는데요. 원양어선을 타는데 2000년에는 5,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배 척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400명이었는데 지금은 1,30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감한 거죠. 그러니까 5,400명에서 1,300명이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조업할 수 있는 어장 구역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고 뭐 이러면서 조업 구역의 공해가 우리가 누구나 어업을 할 수 있는 공해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법 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고, 그래서 배척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사람은 급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봐도 이제 해기사 면허 소지자를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긴 하는데 알고 봤더니 취업인은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예, 보면 되고 우리 원양어선의 경우는 더 많이 급감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분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일단은 수상계 대학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상계 대학은요, 이제 곳곳에 있고 다들 국립대학으로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상계는 이미 국가에서 좀 해주는데 일단 대학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필요한 인력이죠. 해양수산부에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다 교육부 산하에 있게 되고요. 일단 여기 목포해대 한국해대는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목포해대 한국해대는 뭐 2개 대학이지만 뭐 4개 학부, 3개 학부에서 원래는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200명씩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해대 400명, 한국해대 400명이었는데요. 지금 해운협회인데 옛날에 선주협회에서
뭐 무선 해기사 양성하려고 이제 숫자를 많이 늘렸어요. 약 1,000명 정도 늘려서 목포해대가 260명 정도, 그러니까 한국해대가 뭐 24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맞았는지는 지금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는 배를 더 많이 안 타는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것만큼 더 좋은 이제 양질로 애들을 뽑아주냐, 또 그것도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해운협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100명 늘린 거, 200명 늘린 거는 지금에 와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 대학 현실하고도 좀 맞지 않는 그때 당시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산계의 대학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어업학과였는데 지금은 다 해양경찰학과로 바뀐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면 해양생산학과라고 말을 바꿨어요. 왜냐면 원래 처음에는 어로학과, 그다음에 어업학과, 해양생산학과로 바꿨는데 원양어선 타는 과라고 하면 애들이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다 보니까 다들 해양경찰로 바꿨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목포해대, 한국해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점으로 봤을 때 80학점 이상을 들어야 상급 항해사를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수상계 학교는 30학점만 따면, 그러니까 항해 관련돼서 30학점만 따면 이제 해기면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학점 위에는 뭐 물고기를 잡는 방법 플러스 법 행정을 하면 해양경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선 학교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경상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경상대는 예전에 가장 원양어선을 많이 타는 학교였습니다. 그 남해 지역에 그쪽들이 이제 문화가 좀 있고, 그리고 경상대는 통영수산 전문대인데요. 거기서는 정말 배를 많이 잘 타던 사람들, 지금도 선장님들이 많이 계신 그런 과인데 해양경찰 시스템학과로 바꾼 이후로 원양어선을 안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살려고 바꾼 건데, 우리 원양어패, 원양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이런 면에서 이제 선원의 공급이 이제 끊기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립대학은 원래는 또 해양경찰학과가 또 기관학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어업학과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 실습선이 좀 없어서 이게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관을 좀 안 되게 됐고요. 경상대, 군산대, 부경대, 전남대, 제주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양어선을 정말로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은 이제 군산대, 그다음에 부경대, 전남대가 됐고 실제로 원양어선 관련된 걸 공부하고 배우는 과는 대학은 전국에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배를 타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부경대를 일단 조사했는데 부경대 일단은 57명, 약 60명 정도의 학생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학교인데 승선 학생 수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제 부경대가 가장 많은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산에서 가장 선도하는 대학인데 보면은 상선과 어선, 이게 우리 보면 애들이 어선만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선이 너무나도 터프하니까 상선을 면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서 보면 부경대 같은 경우에도 한 10명 내외를 탄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최근에 그래도 작년엔 좀 고무적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 정도 탄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타는 꼴이고 어선과 상선이 약간 반반 정도 타는 지금 현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대학교도 예전에 배를 많이 탔거든요. 근데 제주대학교도 어업학과에서 해양산업경찰학과로 바꿨거든요. 이게 산업은 어업을 얘기하는 거고 경찰은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과 경찰이 합쳐서 해양산업경찰학과인데 들어가는 학생은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까지도 그래도 배를 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2021년, 2022년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경찰학과가 되면 배를 안 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가 있어요. 옛날 통영 수자인데 여기는 이제 기관과를 조사해봤어요. 기계시스템공학과, 여기는 수산해양대학에도 있지 않고요. 이제 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경상대는 이제 수산해양대학에 이제 기계시스템공학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배 탈 숫자가 뭐 많이 안 돼요. 4명, 2명, 7명, 2명, 뭐 10%. 그래도 뭐 2021년에 7명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기관 해기사는 그 면허가 상선, 어선으로 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냥 상선을 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군산대를 보시면 군산대는 해양수산관리 전공이 이제 옛날에 어업학과입니다. 이제 어업을 가르치는 데인데 저희는 이제 해경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 졸업생 수가 20명 정도 돼요. 30명이 오는데 요즘 5명 정도는 해양대로 애들이 편입을 하고 5명 정도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겨서 보통 졸업은 한 20명 정도 하거든요. 승선 학생이 그래도 5명, 10명, 10명, 8명 해가지고 저희가 뭐 졸업한 학생에 비하면 그래도 가장 많은
퍼센트에는 속합니다. 그러니까 수상계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배를 타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선에 타는 학생들은 뭐 2명, 5명 대부분 이제 상선으로 많이 탑니다. 아마 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하고 이제 두 분의 교수님이 상선 출신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상선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아이들이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상선으로 많이 입직하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과가 있는데 기관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를 그래도 우리 기관과는 많이 탑니다. 50% 이상 많이 타는데 문제는 다들 여기도 다 상선 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대학생이 졸업을 해가지고 원양어선을 타는 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전에는 기관과 학생들도 원양어선 기관사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양어선의 기관사들은 이게 수상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오션폴리텍에서 좀 가는데 실제로 오션폴리텍도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안 가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원양업계는 지금 기관사도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로 배를 타는 기술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해양대는 80학점이라는 아주 많이 들어야 됩니다. 80학점인데 이제 군사들이 이제 30학점만 듣거든요. 30학점만 듣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로 표시된 뭐 지문항해학, 그다음에 선박운용학, 뭐 항해 계기학, 해상교통법 등 보면 이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들어야 돼.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1년 실습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목포해대, 한국해대라든가 상급 항해사를 딴 데는 다 1년 실습을 하는데 저희는 대신 이제 항해, 이제 배를 띄어서 나가는 항해 계열수는 저희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어선은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게 돼 이제 90일로 되어 있고 목포해대, 한국해대는 180일인데 실제로는 180일까지는 승선하지 않는 걸로 좀 알고는 있고 최근에 이제 선박직원법이 선박직원법이 좀 개정이 되려고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것도 이제 배를 타는 항했던 것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커리큘럼을 바꾼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배를 1년에 180일 이상 해양대 같은데 이제 한다는군요.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장님도 그렇고 선원도 그렇고 저도 해경 출신이지만 해경에서도 1년에 배를 항해하는 게요 120일 내지 150일 사이예요. 그런데 뭐 이제 법상으로 18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뭐 비행기들도 시뮬레이터 하는 거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실습은 어쨌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1년 동안 실습을 하고 이 중에 90일을 항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과도 보면 이제 필수 과목들이 있고 기관사들은 이제 4학년 1학기 때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요. 보통 기관사들은 이제 그 승선 실습을 직접 이제 회사로 나가면 다 100% 기관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 동원 사람인데가 이게 실습을 못 나가요. 왜냐하면 가장 원양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장기 승선입니다. 1년 동안 땅을 밟지 않고 태평양에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그 회사에 실습을 나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원양어선 타는 학생 우리 어학과 애들은 다 100% 학교 실습선을 이용하고요. 그런데 이제 원양업계에도 이제 학생들은 이제 직접 이제 회사 위탁 실습도 나가고 아니면 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관사들 같은 경우는 승선 실습 6개월 하면 되고요. 육상에서 이제 뭐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육상 실습 6개월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제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엽적인 거여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그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상선하고 똑같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거는 이제 회계사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제 학점이 조금 낮고 나머지들은 이제 어군 행동학이라든가 어군 재료학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좀 수업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승선 실습은 1년 그건 똑같지만 대신 항해로 나가는 건 90일이다. 약간 좀 상선보다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해양계 이제 고등학교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 좀 충격 먹었었는데요. 이제 부산 해사고도 예전에 80명이 넘었는데 이제 학생 자체가 64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됐고 경남해양과학고가 있는 남해수고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현원이 4명입니다. 이제 4명으로 지금 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 보면 이거 시골 학교에 초등학교 폐교될 때가 막 5명 막 이렇거든요. 지금 그런 현실을 지금 고등학교 지금 현재 여러 번 볼 수 있고요. 성산고등학교도 해양산업과라고 그래도 28명 많이 있는데 울릉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해기 품질 평가할 때 가봤는데 그때도 그래도 10명이 있었는데 올해 1학년 2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미 이런 학교들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수산해양계가 초래한 위기라기보다는 어쨌든 학력이고 감소가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라고 이제 고등학교가 없다는 건 저희들 보면 뭐냐면 대학교 올해를 또 없다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제 고등학교를 완도수산고는 마이스터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16명씩 이렇게 항해가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되게 적습니다. 16명이 대학으로 보면 한 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겨우 유지가 있고 포항해양과학고가 이제 죄송합니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라고 이제 이름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이스터고가 돼 있는데요. 기왕과는 일단 지금 현재 1학년이 없더라고요. 이제 어업학과만 이제 여러 명 있는 건데 지금 20명도 안 되는데 이제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한 과가 30명이거든요, 여러분. 30명이라 보통 보는데 한 과는커녕 반도 못 채우는 지금 고등학교 현실 여러분 알 수 있고 우리 부산 해사고도 예전에 80명이 넘었는데 지금 60명대로 줄고 있고요. 인천 해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자원 자체가 지금 줄고 있고 이것은 지금 정말 큰 위기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빨리 타개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적으로 보면 승성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데요. 우리 1000명의 우리 군티어가 있습니다. 이제 곧 800명으로 줄어드는데 이제 1000명의 승성구미역이 배정돼 있는데 이제 군대 대신에 배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양 어선에 타면 그걸 이제 승선이 그러니까 군으로 인정이 되고 40살까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이제 편입이 되는 제도가 승선근무 예비역이잖아요. 근데 65명이 이제 원양업계 수산업계로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원양 어선에는 한 40명 정도 돼요. 40명 정도 되는데 편입이 그러니까 승선부 예비역으로 다 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도 그러고요. 한 번도 편입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양어선은 솔직히 상급 회계사를 가지고 내가 군대를 대신 가고 싶다라고 손들면요 다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학을 도입한 대학교, 이게 어업을 유지하면서도 대신 어떻게든 학교를 유지하게 한 경상대라든가 제주도에는 이제 승선한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경상대는 2006년에 해양경찰학과를 바꿨고요. 제주도는 2010년에 바꿨는데 지금 이제 이 대학에서는 원양어선을 타는 해기사를 이제 기대하기는 현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계 대학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이 부경대인데요. 이제 부경대마저도 반도 아니고 20%밖에 배를 타지 않습니다. 어업계 현실에는. 그러면 어선을 타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이제 고급 회계사를 타지 않는 1항사라든가 선장 숫자는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원양어선 타는 학생들도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다라고 이런 보면 되죠. 근데 부경대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학부로 되어 있거든요. 학부로 되어 있는데 안에 이제 해양 생산 시스템 전공, 해양경찰 전공을 두고 있어가지고 트랙제로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 다 공무원으로 빠집니다. 이제 어로직이라든가 수산직 공무원 다 빠져서 부경대마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업 관련된 대학원 지원자 수도 급감하고 있어서 향후 어업 관련돼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국가적인 전체 측면을 봤을 때 어쨌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식량을 얻는 것도 사실인데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건가 이런 것도 지금 승선 기피 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제 창피하지만 군산대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제 군산대도 어떠냐면요. 저희가 5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하고 항해과가 합쳐서 57명의 정원이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18명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저희 정원을 학교에서 줄였습니다. 저희가 총장한테 따지고 엄청 싸웠는데 총장님께서 하신 말은 그래요. 이게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장님께서 우리 해양이 중요한 거 알겠다. 하지만 18명이나 애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정원 반납해라 해가지고 41명으로 반납이 됐는데요. 이제 12명, 18명 이렇게 미달되는 대학이 이제 찍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더 심각합니다. 41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7명밖에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두 개 과가 있어가지고 60명의 정원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던 대학인데 지금 딱 30명밖에 안 돼서 이제 한 과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2월 28일까지 제가 지금 예에서 보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대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해양경찰학과 아니면 해양수산공공인지학과로 어업의 냄새를 완전히 없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픈 현실인데 이것도 저도 교수로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또 아이들의 실력이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창피하긴 한데 이건 뭐 공시되어 있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2018년에 우리 전공을 아이들이 평균이 4.5등급. 4.5등급이면은 지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의 애들이
군산대 2018년도에 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요. 평균은 5.5등급으로 떨어졌고요. 최저 등급은 이제 7.5등급 애들도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7.5등급이면요. 솔직히 여러분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공부 안 하는 애들 들어온 거고요. 올해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제 면접 보고 내신으로만 면접 보는 전형 보니까 정말 8등급 애가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떨어뜨리고 싶죠,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학습 능력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우리말로 대학 수학 능력이 안 되는데요. 걔도 합격했습니다. 그 엄연한 현실이 이제 성적이 일단 떨어진다. 그다음에 애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가 지금 현재고요. 앞으로 미래는 더 좋냐? 수상계 고등학교 현실을 보면 아시다시피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학령 인구의 급감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MZ 세대 그 여러 가지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MZ 세대 잘 아니까요. 그 MZ 세대의 특징은 여가 중시하고 현실성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이제 디지털 유몸이라 하는데 이제 디지털 신기술에 친숙해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인데요. 좀 이게 이제 승선생활하고 맞지 않는다. 특히 원양어선하고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면 이제 더 문제는 알파 세대죠. 2010년 뒤의 세대인데 요 세대는 지금 Z세대는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나 아날로그 세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가 지금 Z세대인데요. 알파 세대는 뭐냐면 이제 Z 다음에 A로 간 게 아니고요. 완전 다른 사람이다 해가지고 알파라는 말을 썼대요.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디지털 온이에요. 자기네는 디지털 생활에만 익숙합니다. 우리 애들은 다들 다 이러고만 있죠. 전화를 이렇게 받는 거 애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알파 세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알파 세대가 오는 직종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 세대가 올 때는 현재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직업에 있을 거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자꾸 직장 옮겨 다닌다 하는데 지금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미국 애들도 다 옮겨 다니거든요. 각 개인이 평생 6개 업종에서 18개 직장을 이제 종사하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벌써 4번의 직장을 옮겼는데 다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게 뭐 기아 빠져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데로 가는 것 뿐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걸로 상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알파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 웰빙입니다. 이거는 이제 Z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질인데요.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인관계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인데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자리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그런 일자리는 과감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가지 않는다. 그래서 선원 직업의 매력이라고요. 한국 선원복지고용노동센터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매력적인 모습인데 해외여행의 기회, 기술 습득의 기회, 목돈 마련의 기회, 병역 및 취업 관련 혜택. 이거는 X세대인 1979년 세대인 저한테는 이게 맞습니다. 저한테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선원직업의 매력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만 저는 요거밖에 없다고 봐요. 현재는. 해외여행 요즘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들 지금 일본 여행은 1박 2일 당일날도 갔다 오는 세대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목돈 마련의 기회인데요. 목돈 마련이요, 여러분. 우리 회계사만 많이 벌지 않아요. 예전에는 지금 연봉 6천, 연봉 5천 얘기하는데요. 상급 항해사가 심지어 원양어선 타는 애 중에서는 배 물고기 많이 잡는 1억도 벌더라고요. 근데 1억도 버는데 그래도 애들 안 갑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병역 및 취업 관련 혜택이 저희 때는 컸습니다. 28개월, 30개월 군대인 세저에서 또 5만 원, 병장 월급이 5만 원 시대일 때는 차라리 그거보다 36개월 배 타기 훨씬 낫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군대 병장한테 200만 원 준다고 하고 18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22년이 아니고 최근까지 2년이었잖아요. 2년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이후로 병역 혜택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2년 이시라는 2년 시마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에요. 뭐냐면 2년만 타고 1년은 그냥 우리말로 그 공익근무로 빠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배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상황사로 2년만 타고 공익근무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병무청에서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중간에 막 포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물어보면 질의응답하면 애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병역도 가장 큰 매력적인点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오션폴리텍 학생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다 병역도 마치면서도 오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기술 습득의 기회, 그리고 해기사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그 매력적인 것 때문에 오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도 이제 상선 타신 분들은 도선사라는 제도가 마지막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원양어선은 또 돈사하고 관계없잖아요. 배들이 또 2,000톤이니까 6,000톤이 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원양어선을 봤을 때는 기술 습득의 기회, 해기사 면적 말고는 요 세 가지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창피하지만 이게 녹화가 되고 유튜브로도 보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례로 아이들이 이제 원양어선 타다가 뭐 몇 개월 만에 포기한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뭐 최근에 뭐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참치 선망선에서 물고기 이렇게 들어서 잡는데 어로 작업하다 참치에 맞아서 기절을 해가지고 얘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위험해서 상선으로 전선하고자 함, 그때 만들 때는 이랬는데 지금 상선으로 전선하고 지금 상선에서는 아주 잘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참치 선망선에서 어로 작업에 숙달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항해라든가 많이 배우지만 저희도 트롤러선에 대해서는 작업을 배우지만 선망선은 가서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구타를 당해가지고요. 이제 승선적으로 애들이 그걸 다 녹음을 떴더라고요. 그래서 구타 당하고 우리가 뻑뻑뻑 소리 나는 것들을 녹음해서, 그래도 얘는 끝까지 배는 타고 내려가지고 고소하고 이제 배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선배들한테 맞은 세대랍니다. 소위 기합까지는 받았던 세대인데 그러니까 원양 상선 탔을 때요. 근데 선배들한테 폭행을 당한 적은 솔직히 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구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21세기에 아직도 구타를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제 항해 업무하고 어로 작업까지 하는 좋았는데, 이제 원양어선 같은 게 이제 해체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에 뭐 내장이나 뽑는데 막 피 보고 하다 보니까 얘는 너무 비위가 상했대요. 그래서 얘는 일주일 만에 바로 하선을 하고 18개월 6급 근무한 다음에 이제 해기사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양경찰 특채 시험에 합격해서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 이 학생은 동원수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뉴지 트롤이라고 해가지고요. 트롤어선은 뭐가 좋냐면, 트롤 작업할 때 이제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가 이제 조타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힘들어하냐면, 자기는 항해사로서 사관의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남태평양이라든가 우리 어장에 가면 2항사, 3항사까지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등 항해사에서 이게 작업을 지휘하려면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알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맞는데,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항해사가 되고 싶어서 왔지 어부가 되고 싶어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롤어선 타면 트롤어선은 3항사가 그 조업할 때 계속 이제 탈을 잡는 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타시에서만 작업하니까 사관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원수산이라는 이제 뉴지트롤을 탔는데, 뉴질랜드의 법이 적용이 되니까 일정한 순간마다 뉴질랜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딱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배들이 다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배인데, 그리고 이 배가 또 나는 빡세게 또 작업을 하니까 선원이 다 차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말로 3항사, 2항사, 1항사가 있고 선장이 다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1항사가 한 명이 없거나 막 2항사가 한 명이 없는데 그냥 3항사로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갈 때까지는 항해사였는데 그 다음부터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조타시로 올라와 본 적이 없대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창에만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애들이 또 타면 막상 나는 항해사로 근무한 게 아니고 계속 어창에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이유로 배를 타다가 내가 정말 교수님 정말 내가 원양어선이 이끌 원양업을 이끌겠습니다라고 나갔던 애들인데 중간에 포기한 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들을 승선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로 보면 안전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로 작업 중에 다치는 선배들이 솔직히 좀 있어요. 예, 보면 있고 3명 중에 1명 꼭 다친 경험이 있고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참치에 맞거나 작업 환경이 솔직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선은 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상선을 가는, 그런데 우리 군산대 학생이 상선 가서 포기한 경우는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상선은 100% 잘 타요. 근데 원양어선은 안 탑니다. 원양어선 타다가도 중간에 그만둔 거죠. 아까 아침에 한 3-4명 탔는데 그 중에서도 2-3명이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원양어선 구타가 있어요. 이거 다 쉬쉬하고 있는 거지. 군대에서도 구타 사건이 나면 국방부 장관도 지금 무릎 꿇고 막 인사하고 있을 정도인데, 배에서는 그렇지 않고 서로 묻으려고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요즘 학생들 그래도 핸드폰이 있어서 녹음을 해서 지금 해양경찰에 신고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고, 이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이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원양어선은요 여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물고기 잡으면요 낮이고 밤이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장님이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잡다 보면요 그 쉬는 시간도 없이 잡는데요. 그래서 뭐 낮밤에서 뭐 우리 상선처럼 중간에 쉬면서 6시간씩 자고 뭐 이건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통신도 어려운 가운데서 유튜브도 안 되고요. 그래도 동원이라든가 사주라든가 좋은 회사는 카톡은 되는데 거의 카톡도 되지 않는 환경에 있는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요. 지금 최근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군대는 18개월로 복무 기간이 축소돼야 되는데 승선근무 예금은 아직도 36개월입니다. 이것도 좀 현실성 있게 줄어든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걸 뭘 줄이면요, 여러분 방법은 월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월급을 늘려줘야 돼. 그리고 군대 복지는 날로 좋아집니다. 아들 그 6시 이후에는요, 애들 핸드폰 계속해요. 저는 우리 학생들 군대에 갔는지 뭘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원양어선은 승선 그대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원양어선은 1년 내내 승선을 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선은 6개월이면 내리는데 원양어선은 1년 내내 승선하거든요. 여기에 이 방에 지금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자기 우리 아들이 1년 내내 배를 상선 그러니까 위에만 있다면 솔직히 타율 사람도 아마 별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 공무원으로 좀 갈 때 옛날에는 우리 해양수산부도 선박직 가려면 2년의 승선 기간이 있어야 선박직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승선은 이제 자꾸 필수적인 게 아닌 게 지금 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군산대학교 실습 예산을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 선원한테 주는 인건비 빼고요. 이제 배만 유지하는 것만 봤을 때 2020년에 이제 갑자기 이제 3억에서 8억으로 오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으로 오르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배가 1000톤짜리 배였습니다. 1000톤짜리 배였는데 이제 3000톤짜리로 배가 엄청 커졌어요. 커짐으로만 유류비가 엄청 상승해가지고 지금은 10억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창피하지만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 40명의 해기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연간 1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이거 인건비 빼고 이렇습니다. 인건비 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실은 지금 저희가 실습선 타고 있는 학생이 28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습선 선원이 지금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습선 선원이 28명이 실습생 28명을 해서 해기사가 지금 이제 30명 정도 나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좀 창피하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때 이제 예산 투입 대비 이제 결과가 좋지 않다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해기사 전술을 위한 과제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얘기한 거고요. 솔직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지 완벽한 뭐 아주 깊게 연구한 그런 것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 보시고요. 교육 측면을 보면 너무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만 맞춰져 있지 않나. 우리가 왜 배를 타고 왜 해기전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해양 문화라든가 해양 역사, 선장으로서의 리더십 등 해기사로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인문학적인 교양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배 타는 선원으로서 기술만 배우면요, 애들이 그걸로만 아면 더 발전이 없어요. 배를 탄 궁지는 내가 왜 배를 타야 되고 왜 선원으로서 해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군대를 마치기 위해서 이것들이 이제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어선 해기사 출신들이 자꾸 대학원 과정에 들어와가지고 교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실은 지금 현재 수산계 대학의 교수님들 보면 약 70%가 배를 타지 않으셨던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배를 타야 되는지 애들한테 말씀을 못 해주세요. 군산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상선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상선 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무역의 99%는 우리 배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가는 게 상선이다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자긍심이 있어요. 우리 국가 무역의 최일선에 우리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어선해기사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70%, 80%가 다 배를 타지 않은 그냥 면허만 갖고 뭐 어구라든가 어법이라든가 이것만 공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순환 구조가 지금 무너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원양에서 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자꾸 이제 직접 배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AR, VR, 메타버스 환경에 좀 교육들도 자꾸 늘어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디지털 친화적인 세계가 있고 애들 로블록스로 막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 애들 관련된 이제 장비라든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맨 밑에 적었지만 비학위과정 인력 양성을 이제 상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오션 폴리텍 과정을 하는데요. 이제 원양업 관련된 아니면 내양어업 관련된
과정이 상시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수원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인천해사고에서 6급 해기사 양성 과정을 하고 있듯이 우리 군산대 서해쪽 같은 데서는 이제 학위 과정은 제가 단언컨대 이제는 학위 과정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위 과정으로 우리가 상급 해기사를 키우는 거는 그리고 그 사람이 원양어선 타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원양어선 타는 과로는 이제 존재하는 대학이 이제 부경대 빼고는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제 결심을 해서 우리도 해양경찰학과 내지는 해양수산공공인지학과로 과 이름을 완전히 바꾸고요. 원양어선 색깔을 없애기로 교수님들이 완전히 협의를 하고 2024년도 입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걸 방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원영업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사업,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사업 해서 보통 이제 대학원생을 양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근데 다른 산자부라든가 중기청 같은 데 보면 중소기업청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인력 양성 사업을 학부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원 다 이제 등록금을 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션 폴리텍에도 등록금 다 없이 이게 하듯이 이제 대학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산에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 서해, 동해, 남해 다 이제 있어야 되면 이제 군산대도 그런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비학위 과정의 인력 양성을 이제 대학도 이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무 여건 복지는 다른 거 몰라도 저번에 우리가 뜨겁게 얘기했던 게 3개월 승소 3개월 하선이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다고 봅니다. 원양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획물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3개월 승선 3개월 우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은데 1년 이상 지금 장기로 승선 심지어 2년도 타고 막 3년도 타고 그래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원양어선 타는 학교로 대학으로 애들이 오는 거는 이제 좀 포기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어렵긴 하지만 선내 인권 침해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회사 입장에서 이런 데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좀 먹여야 되고요. 아직까지 애들 두들겨 패야지 물고기 잡는다는 의식을 왜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신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뭐 카톡도 안 되는 환경이 있으면 애들 견디지 못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내릴 환경이니까 이거 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청에서 주면 우리가 지금 자율운항 선박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율적 선박을 연구한다는 뭐 차세대 선박을 연구하는데 이대 원양어선에 있어서도 이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물고기를 탐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물고기를 잡는 것도 잘 조업할 수 있는 선박도 계속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 해기사가 과연 몇 명이나 필요할 것인가? 그러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연 외국인을 몇 명이 쓸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선원, 특히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이 과연 몇 명까지 있어야 되고 지금 현황은 어떤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게 정확하게 연구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여기 잘 참석하신 전용훈 교수님께서는 상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셨는데 원양어선에서는 이걸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양어선에서는 미래 해기사의 소요 인력과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대학의 적정 인력은 몇 명이고 대학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해기연수원이라든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든가 다른 비학위 과정의 인력을 몇 명이나 산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기 전문 대학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해양수산부 밑으로 들어간다고 총장님께서 이제 정책으로 하셨다가 되게 몰매를 맞고 그러셨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어업 관련돼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맥락이 거의 끊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식량 안보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은 연구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우리가 상선이라든가 어선 해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뭐 대학교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해양수산부 주무관이라든가 사무관한테 우리가 이렇게 조종을 당해야 되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해기 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그런 대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기술 인력을 위해서 카이스트라든가 유니스트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지하듯이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해기 전문 대학이 돼서 이제 선순환 그런 배를 탄 사람들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또 연구해서 그런 사람들 우리 해기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론을 보면
학령 인구 감소와 원형 어선 승선 기피에 따른 어선 해기사 전승과 관련해서 수상계 대학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문제점을 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원형 어선 승선은 안전사고하고 선내 인권 침해, 그다음에 장기 승선, 복지 측면에서 보면 MZ세대, 이제 다음에 알파 세대 특성과 지금 상반이 지금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선 기피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학령 인구 감소도 실제적인 문제에서 아마 대학에서 인력 양성은 실제로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진정한 먹거리 산업인데요. 여러분 1차 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우리나라가 원형업으로 갈 수 있는 원형어선이 없어지는데도 두 손 두 발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라든가 우리 학교라든가 산업계가 지금 발벗고 나서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해수양수산부에서는 지금 해결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지만 좀 원형업계는 좀 많이 늦은 게 아닌가 좀 싶은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자로 챗 GPT를 한번 쳐봤어요. 하도 막 요즘 챗 GPT가 좀 난리여서 한번 쳐야. 그래서 한국에서 원형어선 선원 공급 문제 해결책은 하고 쳐봤더니 챗 GPT에서 해줬던 거는 국내 선원 교육 육성해야 된다. 그래도 대학에서 선원 공급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외국 선원도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한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혜택 제공, 원형어선 탈 때 많은 이제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업계에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챗 GPT에서 제시한 겁니다. 이게 제 지금 자료는 거의 2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2년 후에 챗 GPT도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보면 약간의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손을 놨는데요. 그래도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부터 지금 선원과 관련돼서 지금 발벗고 나서 주신 분에서 너무나 감사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양어선 해기 인력 관련된 특히 대학에서의 해기 인력 공급은 좀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쉽지 않음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만 현실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원형 어업계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우리 바다를 아시는 우리 바다 저자 전문가들께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정말 1시간 딱 채웠습니다. 죄송하고 다음에도 좋은 말씀 해주시면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초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청산 뉴스처럼 잘하시네요. 예, 지정 토론은요. 제가 세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김영빈 대표님은 또 일본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일본은 좀 수산계 이제 해기사들 어떻게 양성하는지 그런 부분 좀 듣도록 했고 또 김현동 항해사는 오늘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부경대학 실습선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박종면 국장님은 수산 쪽에 또 전문 기자님이셔서 그 수산업계 선원 공급 사정을 좀 말씀드려달라는 저 부탁입니다. 그러면 김현빈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빈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북도 장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밖이 좀 시끄러워서요. 사실 좀 제가 피난을 와가지고 좀 이상한 곳에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산대학교 정초영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선원수첩 소지자가 95,000명이고 또 원양어선 취업자 수가 1,37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983년에 해운항만청 소초출장소에서 조문진 수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 200건의 요양선원수첩을 발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원 중에 지금도 선원수첩이 유효한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
정춘훈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헬기 전승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 인문학적 교육 과정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정책적 측면에서는 그 원양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무 여건 및 복지 측면에서는 그 MZ 세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원양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매년 그 전년도의 수산 시책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또 그 당해 년도의 수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도에 그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속에 인재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재 육성 부분에 있어서 첫째 그 수산 교육,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신규 업인 확보 육성, 그리고 회계사 인재 등의 그 확보 육성, 그리고 외국 인력 수용 확보를 이제 4개 과제로 나누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수산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수산계 고등학교나 수산계 대학, 그리고 일본에는 또 수산대학교라는 또 그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수산에 관한 그런 학교에서는 이제 수산에 대한 학술과 그 기술을 가르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추진하고 또 그 수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한 현장 실습 등 실학을 중시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그 유연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서 취직률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산계 고등학교와 산업계가 일체가 돼서 일체가 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첨단 직업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계 대학이나 학교에서는 스마트 산업 로드맵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로드맵에 근거해서 이제 새로운 수산 기술을 보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제로서 이제 회계사 인재 등의 확보 육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회계사 시험에 필요한 시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적합한 제도를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와이파이 같은 환경을 확보를 하고 또 거주 환경을 개선해서 젊은 세대들이 매력 있는 직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선원의 노동 담당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외국 인재를 수용하는 그런 계획도 이제 착실히 추진해야 된다고 일본 이제 수산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꼭 수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수산계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민 대표님, 일본 사정 특히 국회
대한 그 수산업계의 그 보고서랑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김현동 항해사 지금 그 계시나요? 김현동 항해사 실습 나가셨나 저 보이시지 않는데, 그러면 바로 우리 박종면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양의 박종면 편집국장입니다. 예, 그 정초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참 그 현장에서 진짜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학에 관계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쁘고는 그 현실 이야기를 아주 제대로 좀 전달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저도 참 그 해양수산업계를 취재하는 그 기자로서 참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지 벚꽃 엔딩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립 대학이 이제 망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뭐 줄어드니까 그런 거고,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뭐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런 그 싱글도 많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출산율을 높이거나 학령 인구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해기사를 그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나 양질의 고급 인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참 큰 숙제이면서도 좀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김재철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동원 산업을 일구신 그 배 한 척의 원양어선으로 시작해서 그 지금의 동원 그룹을 일구신 그 김재철이라는 분이 그 뭐 몇 년 전에 그 은퇴를 하셔가지고 명예회장으로 계시지만은, 이분이 사실은 그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서도 서울대학교에 가지 않고 지금은 이제 부경대학교죠. 그 당시에는 부산 수산대학이었는데 부산 수산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수산업에 미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수산대학을 나와가지고 원양어선을 타고 원양어선 선장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원산업이라는 그런 그 굴지의 그룹을 이루었죠. 배 한 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동원산업 그룹을 이제 이루었는데, 동원 그룹을 이루셨는데, 또 이런 전설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요즘 같으면 이제 오션폴리텍 같은 그런 그 어선원 양성소를 다니셔가지고 그 원양어선을 타신 분도 계셨어요.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청금성이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분은 또 해양문학가로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유명세를 떨치셨던 분인데, 이분은 그 해양문학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또 해양문학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원양에 혹은 이렇게 그 수산업에 어업에 이렇게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나 뭐 요즘 NZ 세대라고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뭐 우리 막내도 20살이고 그다음에 큰 놈은 이제 23살이 됐는데, 저희 세대, 저는 X 세대지만 그 많이 다르죠. 다른데 그런 것들 다 이해를 하고 그 수용을 하고 또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그 아까 이제 뭐 요즘도 그 원양어선은 구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선원들이 성서를 깊이하는데, 특히나 뭐 수대나 아니면 그 해양수산 관련 고등학교나 그다음에 대학을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배를 타지 않는 그런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불구하고, 그런 인재라면 인재죠. 그런 그 인재들을 반겨서 좀 끌어안고 포용을 해야 되는데 구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근무 여건을 나쁘게 하는 그런 그 상황이, 그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또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원양 어선뿐만 아니라 영안의 어선도 사실 그 배를 탈 사람이 없잖아요. 뭐 소형 어선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그 얼마 전에 뭐 29톤짜리 그 오징어 체나기 어선을 타봤는데 기껏 해봐야 선원이 6명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선주이자 선장인 이분을 빼고는 다 외국인 선원이더라고요.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이제 우리 국내 그 내국인들은 배를 안 타려고 하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후지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체 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언제까지나 그 국내 인력만으로 채용을 할 것이냐 이런 그렇게 뭐 사관을 채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MZ 세대 그 다음에 또 뭐 성선 근무 예비 제도 저 아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재작년에 군대 가더니만 작년에 바로 또 제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만 오는 거예요. 그 이제 개월수로는 18개월이지만은 횟수는 1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달에 그 군에 가면은 내년 8월이면 오잖아요. 내년 8월이면 돌아오는데 그게 1년 만에 그 오는데 요즘 36개월씩 생선 근무 예비역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 타면은 뭐 군을 안 갈 수 있다. 제대를 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매력은 완전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정초현 교수님들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군복무 제도나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생활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 그 어선원이나 혹은 뭐 원양 어선원 혹은 뭐 그 상선의 해기사를 키워내는 이런 제도들은 그렇게 많이 빠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뭐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로지 디지털밖에 모르는 알파 세대에서는 더더욱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어제 제가 그 해양수산연수원장님을 만났었거든요. 그 행사장에 가서 이제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분이 그 이제 그나마 제가 희망을 갖는 게 이제 여기도 지금 우리 줌에도 이렇게 오션 폴리텍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나서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해양수산연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오션 폴리텍이라는 이런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어떻게든 양질의 고급 인력의 그런 선원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는 것들 그런 데서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아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양경찰학과가 이제 생겨남으로 해서 생겨났다기보다도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것은 사실은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벚꽃 엔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뭐 어업학과니 어로학과니 아니면 뭐 요즘은 생산관리학과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름만 바뀌는 그런 학과들을 해양경찰학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학교가 살아남기 위한 발부동을 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우리 생선 인력들을 이렇게 감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더더욱 우리가 이제 뭐 해양수산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에서 혹은 관련 해양수산고 또 해양수산 대학 이런 데서 이제 더더욱 우리 인력을 더 잘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일본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밥이 없는 건 답답한 점 마찬가지인데 어떻게든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지금 현재 세대 MZ 세대나 그다음 앞으로 다가올 알파 세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근무 여건을 더욱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또 무인 또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군산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좀 나은 환경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분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천 교수님 좋은 선언 양성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폭넓은 토론이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은 우리 정초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또 반복해 주셨고 또 새로운 내용도 많이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 어선원 양성에 대한 이제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김현동 항해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예,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해군대위 김내림이라고 합니다. 예, 잡음이 좀 들리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안 되는 거 몰라? 몰라서 그래?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 김내림 해군대위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대위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좀 마이크로 부대 안에서 좀 예, 이렇게 예. 토론에 참여하게 됐는데 김현동 항해사가 지금 실습 중이라서 내일 아침에나 그러시구나. 부산에 입항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신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지금은 군에 몸담고 있지만은 잠시 어선에 저도 선망 어선을 저도 탔었고 지금도 아직도 구타가 있다는 점은 조금 많이 좀 가슴이 아프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상계 대학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트롤이라든지 선망이라든지 뭐 다양한 품종의 어선에서 많이 승무를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2010년 이후로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보통 분위기가 선망선으로 많이 진출하는 분위기가 많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망선에 대한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세다는지도 잘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저도 승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지만은 솔직히 지금의 학생들이 승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인권유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업무가 미숙하다는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사망사를 뭐 폭행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예전에도 좀 비일비재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꾹꾹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원양어선에 대한 승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게 원양어선에서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결국은 지금의 현상으로 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선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뭐 개선은 됐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아까 정초윤 교수님께서 사례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관리자급의 간부 선원들이 이제 뭐 사망사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배우고 뭐 좀 굴려야 된다 이런 현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러한 의식을 타파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10년 이내는 이제 원양어선을 탈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안 된다 뭐 이런 적도 일단은 좀 많이 들었는데 좀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목어망이라는 빠요라는 많은 어망을 좀 유목어망을 좀 많이 실시를 하는 의존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연안국에서 이제 이이지라는 그 자원 무기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업 규제를 강화하고 이제 조업 구역을 많이 축소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라는 유목 품항을 지금 많이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근무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무제한으로 1년 내내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9개월 동안 81회로 제한하는 이러한 규제 조치가 좀 나와가지고 많이 좀 난리가 났었던 상황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입어료도 많이 폭등하고 좀 이러한 좀 조업 환경의 열악함이 이제 좀 간부 선원들이 스트레스로 쌓여가지고 이제 좀 뭐 구타라든지 이러한 문화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원양어선을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마세트 위성이라든지 이제 상선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뭐 위성, 이제 뭐 입원료나 이제 뭐 통신비 이런 것들은 좀 선사에서 좀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좀 영세함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부담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해수부 차원에서 뭐 보조하는 형식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위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부경대학 그 나오시고 또 실제로 또 어선도 성선하신 또 대위님이신데 체험의 바탕을 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혹시 전영호 교수님 좀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 교수님 혹시 예, 간단하게 네. 잘 들리시는가요? 예, 전문가시겠어요. 예. 예. 사실 그 수산계의 인력 공급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이제 아니죠, 사실. 뭐 다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된 데서는 그 수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동 노력이 좀 필요하다. 우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선 우리나라의 수산계 그 공급 체계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 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무너지고 있었고 이제는 거의 이제 회복하기가 어려울 지경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수산업은 이게 우리 역사 이래로 매우 중요한 이제 산업이었고 인류 역사에 보면 초기에는 수산으로 시작해서 오늘날도 수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공급 체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대학은 사실상 산업계가 끌어주면, 교육기관은 산업계가 끌어주면은 일정 부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와 그리고 산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로 좀 나은 이유는 일본은 이제 적어도 선내에서의 근로 여건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저는 과거에 이제 조사를 해볼 때 그렇게 나왔고요. 예를 들면은 선내에 의무적인 휴식 시간이 있다든지 일본 법을 보면 안 나타나지만 그 세부 규정을 보면은 국제규범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휴식 시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또 일정 기간이 되면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업계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여건이 이제 근로 여건이 환경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공급 기반을 그런 상황 같으면은 공급 기반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국내 인력 공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좀 총체적인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 문제는 산업계와 교육계와 정부가 좀 한데 모여서 특별한 어떤 협의회랄까 이런 걸 만들어서 상선처럼 이 상선은 오랫동안 선은 수급 연구를 쭉 해왔고요. 최근에도 상선에도 위기가 닥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미래회계 인력 육성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어떤 방향을 찾아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공급 기반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벨은 그야말로
요즘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이제 약점이 있는 그런 직업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점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육상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육상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데서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해기사 단체들도 보면 해기사협회라는 곳인데, 해기사협회도 이 상선 위주로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뭐 이런 만들어 가죠. 그런데 어선 이제 수산 분야에는 그런 이제 협회도 없고 뭔가 걱정을 하고 이렇게 모으는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상에 많은 대학이 있으니까 특히 교수님들 이런 뭐 걱정을 하시지만 역시 산업의 인력 기반을 만드는 것은 학교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연합된 협의된 이런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찾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또 주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 우리 정초영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하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 정말 정책적으로도 좋은 그 제안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김 과장이 아마 돌아 계실 텐데 좀 많이 도움되도록 하고, 저도 뭐 정책자문위원장이니까 오늘 한 거 또 우리 담당 그 과장님 국장님한테 패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철 부장님 계시니까요. 네, 요즘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축사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정초영 교수님의 진지하고도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전영우 교수님께서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 하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승선 기피 현황과 그다음에 선내 인권 침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목가적인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인데 아직까지 있으니까 좀 제가 법조인으로서 좀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제 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근로자 부분을 제가 도입하는데 그 계약서를 제가 사실 마련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선언 계약이 아니고 그때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996년 정도 됐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한 6개 당사자로 해가지고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초영 교수님 정말 연구를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영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오랜만에 뵈니까 우리 정필수 박사님 그리고 전영우 권호인 대표님도 뵙고 정말 반갑습니다. 김현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박영선 박사님 해양안전, 지금은 이제 해양안전이라 그러죠. 옛날에 해난심판원인데 심판관으로 오시는 박영선 박사님이 국제조약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좀 기대가 됩니다. 아주 오늘 열띤 논의 속에서 우리 김인현 교수님의 리드하에 참 잘 되고 있어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김 교수님이 아까 저한테 이제 어떻게 계시냐 그래서 제가 이제 법관직을 약 30년의 사법연수 포함해서 공직 생활을 이제 마치고 제가 지금 사실은 머리를 식힐 겸 지금 합천의 해인사에 와 있습니다. 해인사에 와가지고 있는데 오늘 김인현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직은 유한한데 학문은 영원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게 이제 최근에 뭐 법인에서 같이 법무법인에서 같이 좀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좀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하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또 따뜻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정말 진지한 자리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제2강으로 넘어가도록